고양팟에서 그동안 이재준 고양시장님을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오늘은 시장님이 아니라 후보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거 분위기 나는 점퍼 입으시니까 또 활력이 좀 이렇게 있어 보이시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 특례시장 후보 이재준입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4년 전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뛰게 되네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4년 전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았는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번에 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어떻게 보면 표류됐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임기 내에 착공까지 내지는 토지 보상이나 내지는 시공까지 가게끔 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그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께서는 이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로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일 큰 게 이제 고양시가 그동안 배드타운이었었잖아요. 네. 자족 기능이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자족 기능을 우리 고양시에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킨텍스 주변에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 라이브 시티, 그리고 킨텍스 3전 시장이라는 것이 가고, 그러고 이제 창릉 신도시에 자족 용지 40만 평이 마련되잖아요. 요거에 결붙여서 그 철도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7개 노선까지 요 정도가 되면 사실 상당히 고양시가 변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현실화시키는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2무역센터를 고양시로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그 파급 효과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거든요. 예, 고양시가 킨텍스가 3전 시장을 마치면 아시아에서 6번째로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마이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 시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거기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무역센터, 그리고 호텔, 그리고 이제 또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상징성에 우리 고양시가 옛날에 외교단지로 설계가 됐었어요. 초기에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외교단지로 분양까지 했다가 결국은 다 무산돼서 사람들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던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는 좋은 길목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배로 그 인천 아파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인공을 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무역항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 위치에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와서 공항과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다 가깝고, 그리고 저는 그 무역센터에다가 기능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북한의 남측 연락사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개성공단에 우리 남측 연락사무소 가 있잖아요. 여기 그럼 저쪽도 외교나 내지는 어떤 저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누군가 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2무역센터에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영사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워서 그 공간을 설치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이제 평화의 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무상으로 내지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그 영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넣어주는 거, 10대 경제 그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라면 충분히 그런 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평화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이고 역할 아닐까. 그 무역센터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88층짜리 건물. 그 CJ 본사도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뭐 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 88층짜리에 어쨌든 그 글로벌 콘텐츠 비즈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호텔이 들어오고 그 오피스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오피스 건물 속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상 오피스 빌딩을 세우는데 남한테 다 임대 주기 위한 건물로 설계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두루는 조건 속에서는 저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게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그 노후 아파트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나 그 보완책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약 300억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자금이 엘리베이터 수선, 노후 배관 수선, 그 다음에 뭐 그 아파트
그 리모델링 이런 것들 간접 지원들을 통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형식이 문화나 내지는 생활순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과 추경에 아마 리모델링 그 지원 예산이 아마 25억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몇 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거나 뭐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그거 말고도 일기 신도시 5개 단체장이 모여서 두 번의 토론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내지는 재건축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회 때는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법제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세화나 내지는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단지와 단지 사이길 이런 거 공간들, 공유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걸 해소해주고 대신에 주간에는 같이 쓰는 뭐 이런 구조를 만들자든지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별동 증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새 최근에 그 윤석열 당선자 공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건축으로 또 선회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할 것 같으면 재건축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대응으로 그래서 또 처리한다고 인수위원회 얘기를 내서 그 입장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서 저희가 정책 세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든 간에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수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우리 삶의 본질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제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는 어쨌든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뭐 이런 쪽,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지금 뭐 당선자께서도 이제 그런 대안들을 우리랑 또 여나 야나 똑같이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세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과도하게 과표가 올라갔을 때 조세를 그것을 갖다가 그 한계점을 두어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라는 것은 철학이 있어야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선 7기 4년 해오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든지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냈던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고양특례시죠. 고양특례시는 지금 해왔던 거에 플러스해서 좀 더 시민들의 삶 속에 그리고 시민들의 그 어떤 소확행이죠.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부분에 관념적으로 뭐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관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에 미치는 관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고양시 정부가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대응했던 혁신 정책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그 긴급 뭐 환시적 양육비 지원조라든지 유급 병가 지원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더 선호할 거다. 정치 쟁점화됐던 것은 이제 중앙 정치에서의 거기서 이제 한달나게 끝냈고 시민들이 이제 나한테 주는 만족감, 나한테 주는 작은 행복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 지방선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구도로 가면 필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 이재주입니다. 민선 7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빈터로 남아있던 땅들에 우리는 이미 꿈을 심었고 그리고 차근차근 도를 마련해서 그 건물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고양특례시가 그 수도권 서북부의 미래 경제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민들의 꿈, 희망 꼭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